24-3기 2회 행정쟁송 채점평 예시답안 채점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물음 1을 보면 법원은 X의 의뢰에 대한 면허 처분에, 그래서 X가 이제 행정처이고 을에게 면허를 해준 거죠. 그래서 기존업자, 경쟁업자가 이제 갑이 원고가 돼서 취소를 간 것이고 X가 피고인 것이고, 그래서 갑의 취소성에서 취소 사유를 인정했다, 즉 취소성을 제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 사유, 취소 사유, 청구가 이유있음을 인정했으나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을이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공익이죠, 공익. 그래서 만약에 취소 판결을 하게 되면 판결 시에 이익 경량을 해볼 때 취소 판결에서 보호되는 갑의 사익보다,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가정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다면 사정 판결 28조의 요건에 해당하니까 취소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음 1은 사정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쓰는 게 핵심이고, 그 사정 판결의 요건 사안 포섭을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정적으로 쓰지 마시고 많은 시민들이 이런 공익이 현재 우월하다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 판결이 이제 사형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특특 A급이에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물음 2. 위 소송에서 법원은 X가 피고죠. 피고가 이제 사정 판결 X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28조의 요건 사실을, 즉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즉 26조의 의미죠. 26조의 의미, 통솔판례 입장인 보충적 탐주의설에 의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지만 예외적으로 1번 변론주의 내용이 이제 주좌측이니까 사실의 주장을 적어야 돼요. 사실의 주장.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증거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실이라면 X가 이제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사실 주장했죠. 그다음에 증거로 이제 사실을 확정해야 되죠. 사실 확정. 그래서 증거를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건 직권으로 증거를 모집, 채택, 조사해서 부적합성 사실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럼 사실의 존재가 이제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여기 이제 사실 확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확정됐으니까 결론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장하지 않은 핵심 포인트고, 변론주의도 특이급이죠. 사정 판결과 변론주의가 이제 접목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론주의 내용 26조의 의미 잘 쓰는데 이 사안 해결을 논리적으로 잘 못 쓴단 말이에요. 사안 해결, 간접적으로 사실 주장했으면 증거 직권으로 모집해서 이 사실 존재 확정, 인정, 확정, 이걸 보여줘야 돼. 왜냐하면 변론주의 물음 2든 물음 3 입증 책임이든 사실심에서 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게 사실심이거든요. 존부 확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물음 3은 이제 위 소송에서 설문이 이 사실은 주장했으나 사실 주장하면 증거로 이제 입증해야 되는데 법원이 그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뜻은 이 사실의 존부가 미확정이죠. 미확정일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지는 불이익을 입증 증명 책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취소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의 분배 기준 원효 개핀의 통솔판례 입장인 법률 요건 분류설의 내용이 뭐냐면 28조의 요건이 유리한 자는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피고 X가 유리하죠. 그래서 1번 X에게 유리하므로 X가 입증 책임을 진다. 피고가 진다. 피고가 졌으면 이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해야 되니까 피고가 진다는 말은 X는 이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이제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부존재로 확정하게 된다. 부존재 확정. 마찬가지로 물음 2처럼 사실 확정을 보여주셔야 돼. 부존재이니까 그 다음에 이미
1번에서 면허 처분의 취소의 위법이 인정되어 있었으니까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으로 어떤 판결?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 2든 물음 3이든 사실의 전부 확정을 보여주는 게 실력이다.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이제 사정 판결 제가 채점해 봤을 때 이런 엄격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취지거든요. 사정 판결의 요건에서 2번 취소 판결하는 것이 현재 공공문에 적합하지 않을 것, 요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설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취소 판결에서 보호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침해된 공익이 현저히 우월할 경우 판결 시 이익형량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무효인 소송에서 사형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이것도 이제 사형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이죠. 근데 설문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래서 사안 해결이 제일 중요한데 1번 일단 법원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을 인정하고 있고, 두 번째 요건 판결 시에 취소 판결에서 보호되는 원고 갑의 사익과 침해되는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공공의 반환 사태를 비교, 교량, 이익 형량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인정한다면,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의 숫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결론, 요건 충족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이제 물음 2의 경우에 변론주의에 의 안 써주신 분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행소법상 특칙이 26조, 25조가 있는데 노무사 시험에서는 이제 배점이 25점 되기 때문에 25조는 가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26조를 잘 쓰는 게 핵심 포인트고, 26조 학설 이름이 정확히 있으니까 직권탐지주의설, 그 다음에 변론주의가 원칙인데 수정돼서 직권증거조사주의설, 그 다음에 보충적 직탐주의설 이렇게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충적 직탐주의설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1번 사실주장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현출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 X가 주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간접적 주장이죠. 판례의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2번 X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자료를 모집해서 동사실을 이제 확정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 인정한 후 기각 판결할 수 있다. 인정되었으니까. 그다음에 물음 3의 경우에 이제 취소송의 분배 기준, 학설 판례 원효 개편에 잘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무사는 배점이 높기 때문에 2번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한 구체적 검토에서 점수 차이가 나니까 여기를 잘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고요. 다음에 사안 해결, 역시 사안 해결 법률 요건 분류설에 의하면 1번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피고 X가 책임을 부담한다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 확정이죠. 이런 사실은 부존재로 확정된다. 부존재니까 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 인정되고 있으니까 뭐 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 여기죠. 부존재로 확정된다. 이 측면을 꼭 써주셔야 돼요. 다음에 문제 2번의 경우에 1, 2, 4식 기출문제인데 1, 2, 4식 기출문제는 이렇게 물음 1, 2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음 1, 2로 나눈 것이에요. 초추변, 기속력 둘 다 노무사 단골 기출인데 기속력은 작년에 출제됐고 초추변은 뭐 3년 이렇게 한 번씩 출제되는데 이제 출제될 때가 됐어요. 초추변이 특기급이죠. 질문을 보면 물음 1, 법원은 변경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근거로 기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쟁점이 초추변이구나. 초추변은 이렇게 딱 추가 변경 이게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쟁점 찾기는 쉽죠. 물음 2의 경우에 만약 물음 1에서 법원의 인용 판결 확정, 여기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한국토지주택공사 A라고 했으니까 A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 기속력이죠. 기속력 만약에 이제 거부를 하면 3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재처분 의무 다 시세의 경우에는 재차 거부할 수 있다죠. 판례에 따르면. 다만 이제 이와 같이 이 문제처럼 다른 법 요건에 의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앞에 거부와 뒤에 거부가 이제 동일한지 그 처분의 동일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기사 동설이죠. 근데 일부 견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사안은 이제 처음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처분 사유로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거부하는 것은 이제 무허가 주택이라는 처분 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니까 요건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유로 거부할 때에는 어차피 하나의 수익적 처분, 즉 특별 분양 선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규율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 요설을 택하면 일설과 전혀 반대 결론이 나오고 요 이설을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예요. 내용에서 핵심은 보면 그런 관계되는 법은 참조 조문에 주택법에 있고 여기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의 1항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이 요건, 효과,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 한정해서 건설량 1000세대면 10%, 즉 100세대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그 원주민에게 주는 이주 대책이에요. 이주 대책. 노무사 시험에서 작년 시험에도 떴었잖아요. 특별 분양, 수분양권 선정 신청했는데 거부 당한 것이죠. 3호에 이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특별 분양 해주는 건데 변경한 처분 사유는 과로안이죠. 과로안.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변경한 처분 사유가 요 과로를 근거로 해서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변경했을 때 판례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사실하고 무허가 주택이라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서 처추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갑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입증했으면 처추변 허용되지 않으니까 인용 판결하게 되는 것이죠.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법의 근거에서 사실을 보면 첫 번째 줄에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 A가 사업자가 돼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공익사업이어서 갑의 주택도 이제 수용될 때 공토법 78조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갑은 요 3호 규정에 따라서 특별분양 이게 수익적 처분이죠. 신청했는데 행정청 A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거부. 이게 거부 처분이죠. 그래서 갑이 여기까지가 이제 거부 처분이 나온 것이고 갑이 이제 구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에 이제 갑은 자기가 무주택 세대였다라고 이제 사실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부 처분이 위법이 되는 것이니까 갑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라는 말은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질 것 같으니까 피고 A가 처분사를 변경한 것이죠. 가로한 무허가 주택이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사를 변경했다. 그래서 처추변이 쟁점이구나 알 수가 있고 심리 결과 이걸 허용하면 만약에 허용하면 무허가 주택이었음이 인정되면 기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허용하지 않으니까 판례에 따르면 갑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판례에 따르면 요 갑의 주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을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이제 확정되는 것이죠. 확정되면 요 A를 구속하는 효력 기속력 기설이 있지만 이제 규설로 써주는 게 이제 포인트다. 근데 이제 물음 1의 경우에도 물음 1만 별도로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동그라미 1번 거부 다른 발급 사유에 의한 거부 처분의 경우에 처추변과 기속력에서 이 기설과 규설이 차이가 나는데 물음 1만 물어봤을 때는 기설이 있으나 동그라미 2번에 규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처럼 이제 겹쳐서 물어보게 되면 일단 여기 규설을 택해서 결론을 내더라도 요 물음 2가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양학설을 다 쓸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로마자 2번에 처추변 일반, 로마자 3번에 기속력 일반 써주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의 경우에 처추변, 기속력의 객관적 한계에서 기설과 규설을 같이 써주면 편하게 쓸 수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음 1에서도 쓸 수 있었지만 물음 2에서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시답안에서는 물음 1에서 쓰고 물음 2의 경우에는 앞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이렇게 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 물음 2에서 서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첫 주변 쓸 때 첫 주변 학설에서 이제 절충설은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노무산 배점이 높으니까 부정설, 긍정설 좀 써주시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판례 암기해서 써줘야 된다. 판례 동일성을 긍정한 경우, 부정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침입적 처분의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부 처분의 경우 양가로 나번도 마찬가지 부정한 경우에 침입적 처분의 경우, 거부 처분의 경우 또 당사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 이런 건 이제 새로 제 기본서에 빨간 내용을 또 추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의 경우 객관적 한계에서 판례는 기사동설인데 규설을 좀 써줘라. 기설도 있지만 규설을 써줘라. 근데 이제 예시답안은 첫 주변에 썼지만 좀 논리적으로 흘러가려면 기성력에서 써주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고 요 규설을 써줄 때에는 요 마지막 단락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거로 계기의 요건은 모두 수익적 처분, 발급의 법적 가능성. 이게 법적 가능성이 규율 내용이라는 뜻이고 규율 내용이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규서를 못 써주겠어도 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요 설명을 꼭 써주셔야 돼요. 안 써주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서 점수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안 해결 동그라미 2설에 의하면 이렇고 이제 1설에 의하면 이 양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처분사를 근거로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2설에 의하면 규율 내용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죠. 된다. 그래서 반대 결론 변경된 사유를 근거로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일단 물음 2의 경우에 이제 기성용 일반론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자 3번에 거부 처분의 경우 객관적 한계 이제 앞에서 썼으니까 서술을 생략한다 이렇게 쓰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 주변보다는 여기서 써주는 게 더 좀 편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죠. 사안 1설 기설에 의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지 않다. 동일성이 부정되니까 이 사유를 근거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2설에 의하면 규율 내용이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되니까 재차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 결론이 나온다. 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오늘 문제도 뭐 특기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서 좋은 점수 얻도록 하세요.